5층 있었는데 5층 안 들렸어. 지금 들렸어요? 나 못 봤어? 나 데스크에 있었거든. 이거 안 받았지? 물 묻은 거. 이거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안 나오거든 우리. 우리가 추가 지문이 더 있나? 그 문화 문학은 뭐 그게 끝? 다행이구나. 우리 저번에 율포의 기억 안 했잖아. 그치? 이거 가져? 두고 왔어? 네. 그러면 내려갔다 올게. 숙제는? 이거 이거 오늘 아침에 기억나가지고 여기까지 했어요. 오케이. 이거 새거. 이거 없다는 거지 지금. 그지? 아예 버리진 않았지. 필기 메꿀 수 있지. 뒤에 있어요. 그럼 2단원 좀 읽고 계세요?
내가 뭐 적어놓은 게 없어? 기억나라. 했어요. 그치? 율풀 기억하고 오고 더 넘어갑시다. 우리 목요일에 진짜 어디에 다녔더니 목요일에 직보를 해야 되더라고. 독서가 금요일 시험이던데 마지막 날 1교시인가 그렇던데. 나 그거만 하면 출근하면 되니까 언제 하지? 그 시험 기간 중이야. 어차피 국영수는 안 겹치게 나올 거 아니야. 시간표 봤어? 보여줄까? 보여줘. 근데 응. 저기 3단은 하고 1단은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나갔어. 아, 그러면 일단은 책으로 이따가 쉬는 시간 바꿔줄게. 일단 책도 와 있어. 지금 너네 시간표가 아니 너네는 항상 레전드 오브 세롬이라 써져 있더라. 전설적인 게 있나 봐. 너네 2학년이 첫날에가 상관없고 첫날에 뭐 사회탐구랑 제일국어 한 번에 보내. 1호 중국어, 화학, 세계지리, 세계사 첫날이 3단이요? 응? 뭐요? 아니 사회탐구 과목 두 개나 들었네. 아, 세계지리, 세계사 이렇게. 수요일이 둘째 날이 수학, 생명과학, 정치학업. 셋째 날이 영어, 지구과학, 사회문화. 마지막 날이 독서, 생활연리, 물리학, 물리원. 뭐 봐? 마지막 날에 물리만. 그 다음에 생유는 안 보고 그럼 독서랑 물리 보내. 독서 펜날이요. 독서 펜날. 영어 그러니까 목요일에 네. 영어, 지구과학, 사회문화. 그러면 시험 시간으로 12시에 끝나거든? 언제 올래? 물리 한 번 다녀? 안 다녀? 혼자 준비하면 되는 게? 그러면 생활과 윤리는 시험 자체를 안 보는 거지. 그러면 독서 준비하면 되네. 한 2시쯤 왔다가 저녁에 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 뭐 이거 파일 필요하니? 나 이거 너네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은 건데 폰으로 넣어줘? 응? 카톡으로 주면 되지? 네. 보냈어. 너네 홈페이지 알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떠있길래 벌써 5일 전에 떠 있었더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그래서 바로 받았지.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을 쉬게 될 거야. 그치? 10월 22일 일요일이거든? 쉬시면 돼요. 처음으로 새로운 거가 정규 수업을 쉬는 날 10월 22일 일요일에 뭐 놀러 가셔도 되고 집에 주무셔도 되고 그거 수업 없습니다. 그거 수업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클리닉 오면 돼요. 목요일이지. 목요일에 와가지고 그 정규 교재 대비해서 우리 이제 나는 그 건의를 좀 하려고. 선택 과목별로 따로 보자고. 클리닉을.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려고 2학년은. 뭐 할 거예요? 화자? 그러면 화자 혹시 되냐고 물어볼게.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10월 20일 시험이니까 19일 목요일에 직전 강할 거예요. 2시에서 5시 잡을 건데 부족하면 그 뒤로 얼마를 하든 상관없어요.
일찍 끝나거나 너의 루틴에 따라서 만약에 뭐 물리를 하고 싶다, 부족하다, 독서는 어느 정도 읽어보고 가겠다 라고 하면 2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할 건데 이제 새로운 애들은 처음 겪는 건데 사실상 휴강은 아니고 이걸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주에 일요일은 와야겠지. 전 일요일은 와야 되는 거고 목요일 또 오는 거고 요걸 땡겨서 요 날은 쉬시면 돼요. 나도 쉴게. 그래서 요 날은 쉬시면 돼요. 나 와도 나 출근 안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너가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요 일정도 보내줄게. 그러고 아니 일단 합시다. 자, 율포 얘기요. 율포는 우리 포항 가만히 거기 보면 구룡포라고 있고요. 그 제주도에 제주시 말고 뭐 있지? 서귀포 있죠. 그지? 그 포구요, 포구. 부산의 남포. 그런데 다 포구예요, 포구. 서울에도 있지, 마포라고. 자, 그런 데가 있죠. 자, 포구인데 갯벌이 발달한 그건데 제가 기역이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좀 줘볼게요. 제목이 기역. 자, 이 기역이라는 말로 인해서 어떤 특정 장소의 기역 형식의 제목이 그럼 이 특정 장소가 거의 90% 이상 뭐가 되냐면 화자의 고향이 됩니다. 화자의 고향. 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가는 것은 수줍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 유년 시절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유년 시절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금기 많은 푸른 물 표시돼 있죠. 근데 이게 흑백이라 요거 따로 좀 표시해서 보여줍시다. 소금기 많은 푸른 물 똑같이 네모해 줄게요. 바다가 뿌리 뽑혀 소금기 많은 푸른 물 네모.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이거를 어떻게 썰물이라는 자연현상을 뿌리 뽑혀 밀려나간다고 표현했죠. 그치? 뿌리 뽑혀 밀려나간다.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자,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굳이 물이라는 거에 소금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서 생명력을 보여주겠다가 아닌 거예요. 생명력은 어디 장소에서 보여주는 거다? 검은 뻘밭에서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검은 뻘밭에 동그라미를 따로 좀 쳐줄게요. 왜냐면 왜냐면요. 자, 일단 꿈틀거린다 그랬죠. 안 써져 있지만 꿈틀거린다 그랬죠. 꿈틀거리는 거는 인간만 할 수 있나 아니면은 동물도 할 수 있나? 동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활용법이겠죠. 그쵸? 일종의 활용법인데 우리가 왜 검은 뻘밭에 따로 표시를 했냐면요. 우리의 통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어떤 통역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검은이라는 색채 이미지가 생명력이랑 거리가 원래는 좀 멀죠. 맨날 세고치고 부정적이라고 했었죠. 그지? 색채 이미지가 생명력 표현에 사용되었으면 유의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검은 건 다 뭔가 부정적인 거나 안 좋은 거나 이런 거였거든. 그쵸? 자, 생명력 표현에 사용되었음에 그래서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이 얘가 뭐다? 한자로 하면 그대로 생명력이죠. 살아있는 목숨들의 힘이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누구의 의도를 추측하고 있죠? 누구의 의도를 추측하고 있죠? 그쵸. 어머니의 의도를 추측하고 있죠. 어머니의 의도를 추측하고 있어.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뭐요? 뻘밭에라고 했잖아요, 그지? 뻘밭에서 먹이를 건진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갯벌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갯벌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갯벌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릎을 꺾는 것 세모, 무릎을 꺾는 것 세모하고요. 그 다음에 깊게 허리를 굽히는 것 세모. 편한 자세입니까? 아니죠. 그치? 그래서 뭐요? 고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고된 모험. 근데 자, 갯벌에서 뭔가를 잡아서 먹는다는 건 크게 볼게요. 생명체를 잡아서 먹는 거죠. 그치? 고기 있는 거 다 뭐냐 해산물 뭐 이런 걸로 하면 뭔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맞잖아요. 그치? 그럼 뭐예요? 생명을 먹이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먹이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무릎을 꺾든가 허리를 굽히던가 어떻게 겸허해야 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생명을 먹이로 한다 그것에 대한 뭐예요? 겸허한 자세 얘기하는 거. 생명을 먹이로 한다 그것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잡아먹는 거, 이 행위를 한다는 거는 허리 빳빳이 들고 그 다음에 무릎 빳빳이 세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쓸쓸한 맨살 밑줄. 쓸쓸한 맨살이 뭘 의미할까요? 뻘밭을 의미하죠.
쓸쓸한 맨살이 뭐를 위한다고요? 뻘밭을 위한다고요. 그쵸?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연결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와 뻘밭에 갔다는 게 거기서 계속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굳이 한 번 더 말하면서 뭘 해주고 있는 건가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어머니야 뻘밭에 간 기억에서 온 정서임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내가 다른 데서 얘기한 거다, 다른 데서 깨달은 게 아니고 뻘밭 기억으로 깨달은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뻘밭이 어디 있을까요? 뻘밭이 어디 있을까요? 율포에 있겠죠. 그지? 자, 무의한 해종,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파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 물이 세모 위태로운 공간이죠. 물 위에 집을 짓는 당연히 위태롭겠지, 그지? 물 위, 위태로운 공간이죠.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각혈의 세모 노을은 아름다운 풍경을 주죠. 그치? 노을은 아름다운 풍경을 주는데 각혈은 어때요? 피를 토하는 거죠. 그치? 피를 토한 듯 아름다움을 주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뭐예요? 속 내재된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내재된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거에? 지금 자꾸 뻘밭을 갯벌을 뭐에 터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갯벌을 삶의 터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삶의 터전. 각혈하듯 노을이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성자 동그라미 뭡니까? 숭고한 존재죠. 그치? 뭐예요?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숭고하게 바라보는 거죠.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숭고하게 바라보는 거죠. 성자처럼 뻘밭에 고기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슬프고 경건한 손 네모하고 별표함. 자, 뭡니까? 자, 첫 번째 뭐라 돼 있어요? 노동의 힘겨움과 숭고함이라는 게 있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노동의 힘겨움과 숭고함. 하나는 자꾸 성자처럼 어떻게 또 강조하고 있는 거 뭐예요? 고개 숙이는 거. 그치? 그래서 생명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해요? 겸허한 자세. 요거 두 개만 받아들여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맨살이라는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달래요. 사이드에 보면 이 맨살이 뻘밭의 맨살일 수 있지만 뭐일 수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일 수 있죠.
그지? 뭔가 보호를 하는 수단이 없는. 그래서 오른쪽 뭐라 돼 있습니까? 생명체들의 사투와 인간의 힘겨운 노동의 공존. 생명체들의 사투와 인간의 힘겨운 노동의 공존 밑줄. 오케이? 자,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을 쓸쓸한 멘탈이라고 했다. 뭔가 하나 호위에 있는 건 아니죠. 뭔가 찍어 누르는 정서 이런 거 아니고 저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억 하나만 가지고 유년 시절의 경험 하나만 가지고 어떤 걸 생각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색을 한 거죠. 그치? 이 기억 하나를 가지고 생명, 그리고 삶의 터전, 인간의 노동, 생명에 대한 자세 이런 것까지 생각을 확장한 거죠. 그치? 생각을 확장해서 사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17페이지. 이 작품은 율포의 바닷가 풍경을 모사한 후 힘들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있죠. 이런 거 그냥 보통은 저기 이런 뒤에 있는 애들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시인의 연구의 권위자인가 아니면 시인 본인이 직접 뭔가 인터뷰를 하든가 그런 것들에서 따온 얘기라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그냥 뭐 어디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시화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색과 성찰을 통해 주제의식을 끌어내고 있다. 이미 다 얘기했죠. 그죠? 자, 색채 대비가 있대요. 색채 대비가 어디냐? 찾으러 가자. 색채 대비를 찾으러 가자. 그쵸? 하나 얘기 안 하고 온 거 있죠? 이거랑 대조되는 게 뭐였어요? 푸른 물이었죠. 그치? 푸른 물이었죠. 푸른 물과 검은 뻘밭을 뭐하고 있다? 색채 대비하고 있다. 뭐라고요 다시? 푸른 물과 검은 뻘밭이 뭐다? 색채 대비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갑시다. 그래요. 색채 대비를 표현한다. 그럼 이제 색채 이미지가 아니고 대비가 되는 거죠. 왜? 두 개가 대조되니까. 그쵸? 꼭 하나는 진한 색, 하나는 연한 색, 하나는 따뜻한 색, 하나는 차가운 색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상 대조되면 상관없어요. 반복법 있죠? 두 번 똑같은 멘트 두 번 했어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그쵸? 그리고 대조법, 쟤네 둘 대조제잖아. 뻘밭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노동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대. 네? 저 사람들 막 무릎도 막 굽히고 허리도 굽히고 안쓰럽긴 한데 숭고하다 그랬죠. 뭐처럼? 성자처럼. 그죠? 숭고하다 그랬습니다. 자,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 밑줄. 그냥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런 것도 뭐예요?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라든가 본인이 그렇게 나중에 다른 데서 언급을 하든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행위와 뻘밭의 모습을 사색함으로써 깊이 있는 인식에 나가서인데요. 또 뭐예요? 뻘밭 저기 밑에 가서 뻘밭은 보이나요? 로서 뻘밭은 이 문단에 하나 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이니? 뻘밭은 보이니? 여기 밑줄 뻘밭은 처절하고도 한편으로는 숭고한 공간. 처절해 왜? 안 먹히려고 발악하는 애도 있을 거고 먹고 살려고 발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치?
하지만 겸허한 자세로 생명체를 대할 수밖에 없다는 자체가 어떻다? 숭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화제 이러한 깨달음은 시의 말미에서 슬프고 경건한 손이라는 식구에 집약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래. 왜? 슬퍼. 뭔가를 헤쳐야 되니까 슬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니까 경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다 뭐에서 왔다? 경험에서 왔다. 어디 경험? 뻘밭강 경험. 그쵸? 출발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그냥 뻘밭 보고 느낀 삶에 대한 의미죠. 그치? 그렇게 막 새로운 이면적 주제가 엄청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색채 대비 뭐랑 뭐? 푸른색과 검은색.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게 추가 질문이 다 됐거든요. 추가 질문 다 됐으니까 좀 앞에 날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원래 앞에 딱 추가 질문 하려고 했으니까 저거 영상 잠깐 끊고 일단은 이따 가져올게. 근데 그럼 모으는 문제예요. 어? 모으. 뭐고? 우리 아직 3주 남았어. 시험 대비 수업 3주 남았어. 괜찮아. 너무 길어. 3월 거 말이지? 네. 그거 프린트 뽑아놨어.